네,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의 군포지역에 출제되었었던 학교 기출 문제 필수 10선을 준비해봤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5원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5원이라고 하는 원을 x축의 방향으로 2루트 3,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원을 O2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기출문제를 푸실 때 또는 어떤 문제를 푸실 때에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은 문제에서 조건이 제시가 된다면 그것들을 식으로 구현을 해보세요. 그것들을 구현하지 않고서 그냥 눈으로 봤더니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5원이라고 하는 원은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으로 표현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O2라고 하는 원은 이 5원을 x축으로 2루트 3,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x 빼 2루트 3을 집어넣게 되면 x 마이너스 2루트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 그래서 5원과 O2. 각각의 특성들은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O2라고 하는 원은 중심이 2루트 3,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원 O2의 식을 만들어 봤는데 5원 O2는 뭐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5원과 O2라고 하는 두 녀석의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나 봐요. 그 점을 A하고 B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 5원이라고 한 원 위에 어떤 또 다른 점 P에 대하여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12루트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5원하고 O2가 공통으로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잠깐 해석을 좀 해보자면, 자 보세요. 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원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어가지고 여기가 A하고 B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 어떤 P라고 하는 점을 하나 갖다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다. 삼각형 APB를 만든다. 그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한다면, 지금 선분 AB의 길이는 무조건 고정이 되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요 높이가 제일 높게 올라가야 되겠죠. 높이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는 P라고 하는 점이 선분 AB로부터 혹은 직선 AB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의 위치가 이곳이 될 것이고, 이 P라는 점의 특성은 뭐냐면 아래쪽으로 쭉 내렸을 때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 형태로 표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고정된 밑변 AB에 대해 높이의 크기가, 높이의 길이가 제일 길어지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단독 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두 개의 원, 5원과 O2가 만나는 점이 있다. 그 만나는 점 AB하고 그 다음에 5원이라고 하는 원, 그 중심이 0,0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값이 12루트 3이 되게 만들어주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잠깐 해석을 해보시면, 그림을 하나 좀 갖다 그려놨는데 그림은 대충 그려놨습니다. 하나가요 5원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중심이 0,0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2라고 하는 원은 중심이 2루트 3,2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r인 그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이 만나고 있는 이 점을 A하고 B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원 위의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넓이가 최대가 되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A하고 B를 이렇게 갖다 이어서 만들어준 선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와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분 AB 혹은 직선 AB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저 P라고 하는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 ABP를 구성을 해봤을 때 이 녀석의 넓이가 12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 선분 AB
혹은 직선 AB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 AB라고 하는 직선 또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O1의 입장에서도 O2의 입장에서도 둘 다 현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걸 이용을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문제점으로 느껴질 게 완벽하게 상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O1과 O2가 지금 위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아직 뭔지 모르는 미지수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조금 문제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것들을 다 전개시켜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O1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 거니까 R제곱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R제곱이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O2라고 하는 것도 전개를 좀 시켜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3X 플러스 12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그리고 R제곱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R제곱 이퀄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O1과 O2라고 하는 원을 뭐로 묶어주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쪽에 O2 이퀄 제로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얘가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의 직선 AB 그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루트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6 마이너스 r제곱 이퀄 제로다. 자, 그래서 보시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r제곱이 문제였었는데 걔도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갖다가 곱해 주시면 얘는 전개시켜 봤을 때 4루트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6 이퀄 제로가 될 것이고 양변 4로 나누시면요 루트 3x 더하기 y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라고 하는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몰랐지만 반지름이 뭐든 간에 관계없이 이 직선 AB 방정식이 항상 루트 3x 더하기 y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저 상태의 넓이가 12루트 3이라는 것을 조금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 삼각형 ABP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O1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을 O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의 선분의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우선 선분 OP의 길이는 아직 얼마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반지름이기 때문에 R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통해서 이 O라는 점과 저기는 중점 M 그래서 선분 OM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선분 OM의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 0,0과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y 둘 다 빵빵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선분 OM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2예요. 그러면 저기는 저 원은 삼각형은 높이가 r 플러스 2인 삼각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 게 선분 OA의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r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등변 삼각형 ABP에서 M이 선분 AB의 중점에 내린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AM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M의 길이의 2배가 될 테니까 2 곱하기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삼각형 ABP에 대하여 밑변이라고 할 수 있는 선분 AB의 길이 2 곱하기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할 수 있는 R 플러스 2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갖다 곱해 주셔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구성한 최대의 넓이 값인데 얘가 계산된 값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냐면 12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지금 2하고 2분의 1 갖다가 날려주시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r 플러스 2가 12루트 3인데 뭐
제곱해가지고 치환해서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적당한 자연수인 R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도 사실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건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그 O1과 O2라고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들이 둘 다 4라는 걸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문제 상황은 다 구성을 했고 지금 넓이의 최대값이 12루트 3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걸 알아냈는데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O1하고 O2가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O1하고 O2가 겹쳐지는 부분은 활골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색칠할 요만큼 부분하고 반대쪽에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 두 개의 부분의 넓이의 합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왼쪽 걸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자, 지금 얘가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을 때 뭐 오른쪽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걸 연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있겠죠. 다시 한번 2루트 3, 2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루트 3 더하기 1분의 절대값 6 더하기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니까요. 2분의 4니까 똑같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왼쪽에 있었던 그림을 그대로 갖다 써도 상관은 없었는데 이제 그림을 좀 깨끗한 쪽에다 갖다 쓰고 싶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지금 선분 여기 16 빼기 4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AM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하나 구성이 돼요.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래서 각도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각도의 크기가 6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봤을 때 여기를 뭐 T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 OAT 혹은 부채꼴 ABT의 넓이에서 삼각형 ABT의 넓이를 갖다 빼는 것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의 2배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O1과 O2라는 그 두 개의 원이 공통으로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부채꼴 ABT 같은 경우에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 그 다음에 양쪽이 둘 다 60도가 되는 거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360도분의 120도니까 3분의 1 하나 갖다 곱해준 것에서 삼각형 ABT의 넓이는 밑변이 지금 AM이 2루트 3이니까 그거의 2배 4루트 3, 높이는 2로 계산되어 있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겠죠. 여기까지가 가로의 계산. 거기다가 2를 다시 한번 갖다 곱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3분의 안쪽 게 16파이 그 다음에 빼기 4루트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배 해주시면 3분의 32파이 마이너스 8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3분의 a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루트 3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a는 32 그 다음에 b는 8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갖다가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은 40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SB 고등학교 문제인데요. 직선 L이 두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4, 그 다음에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에 동시에 접할 때 직선 L의 방정식의 형태를 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L의 기울기는 음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원에 대한 특성을 조사를 해보시면
첫 번째 원은 0,0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고요. 두 번째 원은 3,0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이게 하필 가지게 되는 특성이 뭐냐면 자 원이 있는데 첫 번째 게 중심이 0,0이었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여기가 2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건 3,0를 중심으로 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두 원이 서로 하필 외접하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직선 L이 두 개의 원에 동시에 접할 때의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외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심이 원점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3,0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될 것이고 이 두 개의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하나 있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기울기가 음수인 걸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내셔야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접하게 되겠죠. 네.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저런 직선이 하나가 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얘들이 뭐냐면 접점이에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선을 갖다 이어준다면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거 조그만한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큰 건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3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도 3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6인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6,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이 원이 접선과 만났을 때 생기는 닮음이 도형들을 이용해서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고 얘가 결국에 이 두 개의 원과 접한다는 건 사실 0,0라고 하는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2가 된다는 것도 있고 3,0라고 하는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1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였다면 두 가지 조건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직선과 원의 중심인 0,0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2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mx-y-6m 이퀄 0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리 d는 저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m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분의 x, y에다가 둘 다 지금 0을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6m만 남겠지. 걔가 2가 되게 만들어주는 절대값 마이너스 6m이 2 곱하기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고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 36m 제곱이 4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4m 제곱 더하기 4로 표현될 것이고 한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32m 제곱이 4가 되고 양변 32로 나누면 m 제곱은 32분의 4 다시 말해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m은 풀마 루트 8분의 1 풀마 2루트 2분의 1 풀마 4분의 루트 2인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음수인 기울기를 찾고 싶었던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싶었던 결론은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6 플러스 0이다. 혹은 뭐 다시 한번 전개시켜가지고 계산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나와 있는 SB 고등학교 문제였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원에 관한 문제가 다시 하나 또 튀어나왔습니다.
자, 원방 문제 풀고 4번으로 넘어갔을 때는 도형의 이동 문제가 아니라 집합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원방이지 도형의 이동은 아니에요. 도형의 이동은 원의 방정식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데 조금씩 사용이 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021년 HJ 고등학교 문제인데, 자, C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그 C라고 하는 원이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퀄 1이에요. 근데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m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순차적으로 평행이동을 할 건데, 아까처럼 한 번에 평행이동하는 건 아니고 C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C1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C1을 다시 한번 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C2를 또 만들고 단계적으로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선은 그 문제의 조건들을 하나씩 써봐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C1이라고 하는 원은 x-m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C2는 주어진 C1을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y-n-2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원이 되는 겁니다. C1도 있고 C2도 있다.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4x-3y 이퀄 0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 근데 이 L과 C1이 L과 C2가 각각이에요. C1도 L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C2도 L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랬을 때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풀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M과 N은 자연수다. 이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MN이 어떤 전체적인 실수 범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만을 지금 답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L이라고 하는 직선은 4x-3y 이퀄 0라고 하는 직선이거든. 그래서 이 C1과 그 다음에 4x-3y 이퀄 0라고 하는 직선 사이에 대해 C1의 중심인 m,2 그 다음에 저 직선 4x-3y 이퀄 0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에다가 m을 y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5니까 5분의 절대값 4m-6이 될 건데, 그 원 C1이 L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D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반지름인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해 절대값 4m-6이 5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얘는 4m-6의 값의 범위가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것인데, 거기다 6을 더하면 1이고 4m이고 11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4로 나누시면 4분의 1이고 m이고 4분의 11이죠. 그래서 저렇게 m의 값의 범위가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자연수임인 m이니까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은 것들 중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있겠느냐? 1이 하나 보이고요. 2까지 가능한데 3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1보다 작을 수 없어서 불가능해 되겠죠. 그래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m이 자연수였고 그 m은 1 아니면 2 두 가지로 한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2하고 직선 L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건데, C2라고 하는 저 원은 중심이 m, n 더하기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4x-3y 이퀄 0라고 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또 다른 거리이기 때문에 D'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그 D'이 저 m, n 플러스 2하고 4x-3y 이퀄 0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한다면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에다가 m, y에다가 m 플러스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분자가 절대값 4m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사실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얘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만들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n에 대해서 n의 값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m값 자체가 1 아니면 이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계산 자체를 저 m과 n을 둘 다 둔 상태에서 하지 말고 첫 번째로 m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이 2인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그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m이 1이면요. 여기는 이 m 대신에 1을 갖다 집어 넣었을 때 어쨌든 여기 우선 양변에다가 분모에 있는 5를 갖다 곱해 주시면 절대값 4m 빼기 3n 마이너스 6이 5보다 작은 거니까 m에다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4m이 4거든요. 그러면 절대값 3n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습니다. 근데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걸 절대값 3n 더하기 2로 고칠게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안쪽에 있는 3n 플러스 2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고 2를 빼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7 n 마이너스 1 이런 범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수로서는 가능한 n이 있긴 하네요. 마이너스 2가. 근데 n은 문제에서도 m과 마찬가지로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니까 m이 1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불가능. 1이면 안 된다. m이 2일 때는 그럼 가능할까? m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4m이 8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5보다 작은 것이고 귀찮으니까 마찬가지로 절대값 3n 마이너스 2로 처음부터 만들어 두고 어쨌든 그 이야기인 즉슨 3n 마이너스 2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더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 3n 그 다음에 7이 될 것이고요. 3으로 나누시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3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되는데 거기서도 누구는 빼야 될 거냐면 0은 빼셔야 되겠죠. 왜냐면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은 1 아니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과 n을 더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m이 1인 경우에는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n이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고 오직 m은 2로서만 가능한데 그 중에서 n이 2일 때가 m 더하기 n의 값을 최대가 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m과 n 두 개를 갖다 더한 값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문제.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뭔가 그런 대칭 이동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 3개의 문제를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집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SR고등학교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집합을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어떤 형태인지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아는 문제들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전혀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중요 포인트는 그 보기에서 기억 보기입니다. A3이 뭔지 물어보고 있죠. 직접 확인을 한번 좀 해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A1이 공집합이라고 원래 문제에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관계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A2를 계산할 수 있는데 A2는 A1과 그 다음에 A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 A1은 그대로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A1엔 파이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니까 공집합은 합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하나가 A2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3는요. A3는 저 식에다가 다시 한번 n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2하고 A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니까 A2는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었던 그 파이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A2가 들어있는 거는 지금 파이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하고 얘가 새롭게 구성된 A3라고 하는 집합에서의 원소가 되는 것이다. 얘하고 얘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3가 지금 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AN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원소로 갖겠느냐인데, 자 보시면요, 그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N하고 그 다음에 AN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합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AN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있는 것을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AN이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인 것이고, 거기에 지금 AN이 들어간대. 그러면은 이 집합들을 합쳐주면 요 체크 뭔지 모를 그 원소들 하고 라지 AN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집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지 AN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N 플러스 1에서 AN을 갖다 뺀대. AN 플러스 1에서 AN을 갖다 뺀다. AN 플러스 1에서 AN을 갖다 뺀다는 건 그 AN 플러스 1에서 AN과 공통되는 부분을 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차피 이 A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N 플러스 1에 모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얘밖에 없겠죠. 물론 그 니은과 디귿의 보기를 판단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새롭게 구성된 AN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집합에 전혀 없었던 원소다라는 것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GP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초반에 나왔었던 문제기는 한데요. 초반에 조금 약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고민을 좀 한 친구들이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만 잘 해석하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그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서 A라는 집합은 스몰 x들의 모임인데 그 스몰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모두 모아놓은 거니까 1부터 100까지 총 100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B는 70과 서로소인 자연수래. 70과 서로소. 70이 뭐냐? 70부터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2 곱하기 35, 5, 7에 35. 그래서 2하고 5하고 7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70하고 서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 예를 들어 3 같은 거.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안 돼.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안 돼. 그 다음에 7의 배수도 아닌 것들을 갖다 만들어 두면 될 것이다. 자,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x는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요. 평이한 조건인 것 같아요. 총 10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 공집합인 건 제외해라. 자, 그 다음에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70과 서로소인 자연수들과 지금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건, b에는 70과 서로소인 애들이 모였으니까 지금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는 거는 집합 x는 이 70과 서로소가 되지 않는 녀석들, 그러니까 2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5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7의 배수인 것들로 모두 모아가지고 집합을 새롭게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조건 다 해보니까 집합 X의 모든 원소들은 이번에 또 30이랑 서로소가 돼야 된대. 30이랑 서로소가 돼야 된다. 30은 뭐냐?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그래서 지금 2, 3, 5 하고 지금 서로소가 돼야 된다는 건 2의 배수면 안 되는 거고 5의 배수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의 배수인 순수한 녀석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집합 X의 원소로서 둘 수 있는 거는, 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14는 안 됩니다. 왜냐면 14는 7 곱하기 2거든요. 그래서 얘는 2의 배수가 되니까 안 돼요. 21도 3의 배수니까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8도 7에다 2를 2번 갖다 곱했으니까, 35도 7하고 5를 갖다 곱했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7, 6에 42도 2하고 3을 갖다 곱했으니까 안 되고, 7, 7에 49는 지금 7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7, 8에 56, 2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7 곱하기 9도 3이니까 안 되고, 7 곱하기 10도 2하고 5가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7은 7 곱하기 11인데 11 자체가 별도의 소수니까 가능하게 될 거고, 7 곱하기 12 안 되고, 7 곱하기 13 가능하겠죠. 91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숫자들은 7 곱하기 14가 있는데 2가 있으니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15부터는 100을 넘어서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은 7하고 49하고 77하고 91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 4개의 원소니까 2의 4승이죠? 거기서 한 개를 갖다가 빼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5개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GPJ 고등학교. 이거는 많이 보실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푸시는 센이나 RPM이나 그런 문제집들 보면 제일 초반에 집합에 꼭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 조건이 뭐냐면 X가 들어가면 16 빼기 X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이 들어가면 15도 짝꿍으로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14도 짝꿍으로 들어가고 거꾸로 15가 들어가면 1도 짝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다가 8은 들어가면 16 빼기 8은 그대로 8이니까 얘는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짝꿍의 총 쌍이 몇 쌍이 되는 거냐면 8쌍이 되는 상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모두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기억은 확인했죠. 1이 들어가면 15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집합 A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최대값은 15개가 맞습니다. 왜냐면 1부터 15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16, 17, 18 이런 것들은 자연수이긴 한데 만약에 16이 들어가 버리면 0도 들어가야 되는데 0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16은 자연수지만 16의 짝꿍이 되는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최대 15개.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그렇고 6번 문제도 그렇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그걸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가 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원소들의 어떤 기본 쌍이 8쌍이죠. 그래서 그 8쌍을 이용을 해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니까 2의 8승인데 문제는 뭐다?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하나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2의 8승 마이너스 1. 2의 8승이 256이니까 2의 8승에서 1을 갖다 뺀 게 256이 되는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옳은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1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SB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15 이하의 자연수 K. 자, K는 15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집합 A는 X/X는 K의 양의 약수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다. K 양의 약수다. 그리고 집합 B에는 누가 들었냐면 2, 4, 6이 들었다. 근데 그 K가 만족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A 교집합 B의 원소가 2개인 K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게 상당히 힌트가 됩니다. 이걸 파악을 했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데 뭐냐면 A라고 하는 집합에는 K 양의 약수들이 들어가고 B에는 2, 4, 6이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A 교집합 B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B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 4, 6이 들어가 있는데 그 녀석들의 모든 특성은 뭐냐면 짝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K가 홀수야. K가 홀수 예를 들어 K가 15야. 그러면은 지금 집합 A는 15의 양의 약수들을 모아놓는 거니까 1, 3, 5, 15가 되는데 그 홀수인 숫자들의 양의 약수들의 모든 특성은 뭐냐면
계속 홀수만 나와요. 그러니까 K가 홀수면 집합 B의 원소는 다 짝수기 때문에 A 교집합 B가 두 개가 나오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15 이하의 자연수다. 총 15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지만 K는 반드시 홀수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K가 홀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K는 무조건 짝수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 K로서 가능한 건 2, 4, 6, 8, 10, 12, 14라고 하는 총 7개의 짝수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K가 2면 1, 2, 4면 1, 2, 4, 그 다음에 6이면 1, 2, 3, 6, 8이면 1, 2, 4, 8, 그 다음에 10이면 1, 2, 5, 10, 12면 1, 2, 3, 4, 6, 12, 그 다음에 14면 1, 2, 7, 14 이렇게 총 6가지 케이스가 나올 건데 이들 중 A 교집합 B의 원소가 2개가 나오려면 2, 4, 6 중에서 지금 2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고 그 다음에 K가 12일 때는 2, 4, 6이 다 들어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총 3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A 교집합 B는 얘는 2, 4 두 번째 거는 A 교집합 B가 2, 6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일 때는 A 교집합 B가 2, 4가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해보면 보기 기억 A 교집합 B가 만약에 2랑 6이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K는 6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A 교집합 B는 다 계산을 해봤는데 4, 6이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K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가 합했을 때 짝수가 되는 모든 K 값들의 합. 그럼 계산해보자. 지금 K가 4일 때 A 차집합 B, 4일 때, 6일 때, 8일 때 A 차집합 B를 계산을 해보자. A에서 B를 갖다 빼면 된다. 얘는 1이다. 1, 2, 3, 6에서 2, 6을 빼는 거니까 1, 3이다. 그 다음에 1, 2, 4, 8에서 2, 4를 빼니까 1, 8이다. 모두 합이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요거밖에 없네요. 1, 3인 경우. 그럼 K가 6밖에 없으니까 합할 것도 하나밖에 없고 그게 14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지금 15번에 아니죠. 지금 여기 요 7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2021년 YH 고등학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2, 3, 4, 5, 6입니다. 이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부분 집합들에 대하여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들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셔야 되는 거냐면 가장 작은 원소니까 가장 작은 원소는 2든지 아니면 3이든지 아니면 4든지 아니면 5든지 아니면 6이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장 작은 원소를 6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요 6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원소의 개수는 모두 2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건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원소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그 원소를 단독으로 하나짜리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또는 공집합을 구성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는 이 2, 3, 4, 5, 6 중에서 2는 반드시 뽑아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3, 4, 5, 6을 뽑냐 안 뽑냐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2의 4승계인데 그 중에서 한 개는 빼주셔야 됩니다. 공집합이 되는 경우에. 얘가 공집합이 돼버리면 2만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겠지. 그래서 얘는 15개가 나오고 3인 경우에는 3을 뽑고 2는 안 뽑고 그 다음에 4, 5, 6 중에서 뽑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1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7이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1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최소 원소가 2인 게 15번 최소 원소가 3인 게 7번 최소 원소가 4인 게 3번 최소 원소가 5인 게 1번 최소 원소가 6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더하시면 30이고 21이고 12고 5가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답은 68이 된다 라고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8번째 문제까지. 네, 9번째 문제로 2021년 GP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에서 넘어가서 명제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서술형 문제였었고 명제 역과 대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명제 역과 대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고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도 바꾸되 부정도 갖다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정하고 결론으로 지금 구분을 좀 해보시면 2차 방정식이 자연수인 해를 가지면 뭐뭐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P면 Q이다의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역은 반대로 뒤집는 거니까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 이퀄 제로는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2차 방정식은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를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대우를 만들려면요 어쨌든 지금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 놓은 상태에서 부정을 해줘야 될 건데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A가 짝수 또는 B가 짝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부정하면 A가 홀수가 돼버릴 거고 B도 홀수가 되고 가운데 또는은 이고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얘를 갖다 부정하게 되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 거냐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거를 부정을 하시게 되면 A, B가 모두 다 홀수가 된다면 2차 방정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얘를 부정해가지고 자연수인 해를 갖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대우 명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걸 이번에 증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기류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결론만 부정하는 거라서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해서 증명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기류법을 이용해라. 결론을 부정하고 모순을 찾아내라. 이 명제가 참임을. 그러면 결론이 뭐였냐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데 그걸 부정했을 때 대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A와 B가 모두 다 홀수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었죠. A랑 B가 모두 다 홀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 이퀄 제로의 자연수인 두 해. 왜냐면 이게 가정이거든요. 지금 이 명제 자체에서는 2차 방정식이 자연수인 해를 갖는다는 거.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 이퀄 제로의 자연수인 두 개의 해를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두 개를 갖다 더한 것도 두 개를 갖다 곱한 것도 둘 다 지금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가 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b인데 얘가 뭐냐면 홀수죠. 왜냐면 b가 홀수였으니까 마이너스 b도 홀수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곱했을 때 홀수니까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홀수가 돼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모두 홀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돼버릴 거냐면 짝수가 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E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 즉 A가 홀수였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홀수라고 하는 사실에 모순된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해봤는데, 반대되는 걸로 부정을 해봤는데 모순이 생겼다.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결론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하고 B 중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9번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함수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YH고등학교 합성함수 문제예요. F가 있고 G가 있습니다. F는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F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왔거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GX에서 나옵니다. GX가 2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거든. 자, 그랬을 때 보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G.F의 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렵지 않게 G.F의 2는 G의 F2고 F2는 X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 빼기 2니까 G의 2고 G의 2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 안에 들어갈 거고 그대로 2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그 값이 2가 된다는 사실 전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수가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X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F하고 G라고 하는 함수에 대하여 F.G도 생각을 해야 되고 G.F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라고 하는 함수는요,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2이거나 X이거나 마이너스 2였는데 X가 2일 때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어쨌든 니은에서 F.G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F.G의 X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G의 X는 fx라고 하는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gx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g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그 gx라고 하는 녀석이 x가 2보다 클 때는 그대로 2를 집어넣는 거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gx는 x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g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또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x가 2보다 클 때 2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2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갖다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얘를 그림을 갖다 그려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2가 되겠죠. x 이퀄 마이너스 2, x 이퀄 2. 그래서 2보다 클 때 함수값이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함수값이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를 갖다가 그려야 되는데 그게 2나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형태의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y는 f의 g의 x라고 하는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f의 gx를 하나 만들었고 디귿보기 해결하려면 그 g의 fx도 하나 그리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니은 보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g라고 하는 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하고 x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뭐냐면 f의 마이너스 x가 지금처럼 봤을 때 마이너스 fx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가 원점에 대해 대칭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x 집어넣었을 때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 문제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그 마이너스가 하나 더 튀어나오니까 f.g라고 한 우리가 그린 함수가 y축에 대해 대칭이냐고 물어본 그 원점에 대해 대칭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요 y축에 대해 좌우 대칭되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이 될 것이고 마지막 G도트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fx입니다. 근데 그 fx는 항상 문제 자체에서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G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범위에 따라 아까 위에서 나눠놨잖아요. 2가 될 수도 있었고 그냥 x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G 안쪽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언제냐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얘는 그 x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판단을 하고 니은 보기를 계산을 해봤는데 함수값이 2거나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였는데 g도트 fx라고 하는 이 합성함수를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원래 있지 않았었던 함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함수다라고 오판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해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x제곱이 0보다 작은 거예요. x제곱이 0보다 작을 수가 없지. 왜냐면 모든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런 x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에 g의 fx라고 하는 저 합성함수는 다 어디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냐면 위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에서만 함수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x제곱이 4보다 큰 것이고 이 이야기인 즉슨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를 말하는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이 범위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다시 말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제곱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에는 항상 2가 된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는 f의 gx나 g의 fx라고 하는 이 모든 함수가 값이 같은 것이다.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 10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면서 문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른 것보다 고난도 문제를 풀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수능에 비해서 모의고사에 비해 타이트하긴 하지만 우선 우리가 알아낸 정보에 대해서는 다 나열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조작을 해봐야 하는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